문재인 정부 3년간 실질 주택 공급량 4분의 1 줄어. 우리가 온몸으로 이제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잘하면 된다. 이제부터 공급하면 된다. 이게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이거 풀면 단기적으로 오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당장 효과 보는 정책 써주세요. 당장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정책을 써주세요. 그러면 자꾸 되풀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들이. 재개발, 재건축. 풀어도 오르고 막아도 오르는 이 재개발, 재건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뉴스 기사 하나 보시죠. 여기서 말하는 재정비는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정비사업, 뭐 뉴타운, 뭐 이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재정비를 막으면 오른다. 9년 전에 그때 국토부가 맞았다. 서울 시내에 주택을 새로 지을 수 있는 그린벨트나 나대지가 갈수록 줄고 있기 때문에 정비사업에 대한,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이죠. 주택 공급 필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서울 시내 주택 공급 물량 가운데 50% 정도가 재개발, 재건축 등 주택 정비사업에서 나왔다. 이 말은 2012년 당시 국토해양부 관계자의 말이다. 공급 불안으로 인해서 집값이 뭐 급등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국토해양부 당시에 관계자들의 말로는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필요하고 이 사업을 막으면은 주택 공급에 큰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2012년 2월 15일 국토해양부와 또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주택정책협의회를 가졌는데요. 이날 국토부와 서울시는 큰 이견차를 보였다고 합니다. 당시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재정비 사업을 축소하고 다가구 다세대 공급 기준 완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그만하고 빌라를 많이 짓게끔 하겠다. 이런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2012년도 서울시의 주장이었고, 국토해양부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했었다고 합니다. 또 국토부는 서울시가 재정비를 맡게 되면 이제 9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장기적인 공급 위축을 불러 집값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재정비를 맡게 된다면 이렇게 이제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알고도 모른 척한 결과는 뼈아팠다. 공급 부족 사태가 벌어지며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 가격은 지난달 10억 원을 넘었네요. 10억 1,400만 원을 기록하며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 6억 600만 원보다 4억 이상 올랐다. 그럼에도 이번 국토부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김현미 전 장관은 재건축, 재개발 규제로 인한 공급 위축으로 인해 집값 상승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노형욱 현 장관님의 인터뷰네요. 집값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재건축 규제 완화는 없다. 이게 이제 7월 9일자 뉴스 기사인데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만. 문재인 정부 3년간 실질 주택 공급량 4분의 1 줄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실제 서울의 주택 공급량이 같은 기간에 이전 정부랑 비교했네요. 문재인 정부 초반에 3년,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초반 3년, 기간 3년을 비교했더니만 이전 정부보다 무려 25%가량이 주택 공급량이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지난 8일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년 서울 주택 공급량은 22만여 호로 박근혜 정부 3년 20만여 호보다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면적으로는 증가했대요. 하지만 멸실로 사라진 주택량을 감안한 서울 실제 공급량은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11만 348호로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13만 9,500호보다 26.4%가 줄어든 물량이다. 간단한 뉴스예요. 주택 공급량을 논할 때 단순하게 입주하는 양만 가지고서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은
서울에서 공급이다? 뭐 공급? 서울에서의 공급이란 같은 말이 무언가가 철거됐다는 소리예요. 왜냐면 서울은 저기 지방, 이런 도시들처럼 또는 뭐 수도권, 뭐 경기도처럼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나대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꼭 철거해야지만 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터가 마련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단순하게 뭐 몇 가구가 입주했네 이렇게만 봐선 안 되고 실제 주택 공급량, 실제가 무슨 뜻이냐? 입주한 준공한 주택수에서 멸실된 주택수를 차감한 순 증가분, 실제라는 말이 순이겠죠. 순 공급량, 순 입주 물량. 이렇게 봤을 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좀 많이 오히려 감소한 게 아니냐.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서울에 아파트가 이제 입주했을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아파트들이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이명박 정부 시절과 또 이명박 정부 탄생 전에 이명박 전 서울시장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훨씬 전이죠. 이 그래프에 나오지 않는 훨씬 전인데 그 당시에 추진되었던 재개발과 뉴타운들이 문재인 정부 때 입주를 했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이명박 전 서울시장 시절이나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에 그 당시에 재개발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서울 시내의 아파트 입주는 굉장히 적었을 거다.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오늘 지정해서 내일 아파트 입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지정해서 5년 있다 입주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15년, 평균 15년 봐요. 더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지자체의 협조가 있다면은 뭐 빨리 간다면 정말 10년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안에 안 돼요. 그래프를 보면서 뭘 깨달을 수 있냐면 어느 시점에서 공급의 차질이 벌어지는 일이 발생한다면 다음 정부가 아니라 다음 정부? 그때 문제가 벌어져요. 공급을 막게 되는 시점으로부터 한 10년 후에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니까 다음 정부보다는 다음 정부 때 왜 이렇게 입주가 없어? 왜 이렇게 공급이 없어?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되짚어봐야 될 건 사실 저는 이런 정부의 어떤 이런 이 기사에서는 이제 정부를 딱딱 잘라서 이렇게 봤는데 사실은 서울시장 기간이 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고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을 돌아본다면 10년 넘는 세월 동안 재개발을 거의 무산시키다시피 하셨고 신규 지정은 거의 없었고 기존에 있던 구역들도 많이 무산을 시키시면서 재개발이 무산됐다라는 말의 뜻은 저기 뭐 아파트 하나 들었을 곳이 사라졌네 이게 아니라 엄청난 공급의 차질을 일으켜요.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취임하자마자 시작했던 정책이 재개발 뉴타운 출구 전략이었단 말이죠. 그만하자 이거. 그만하자. 그거를 만 10년 하신 거예요. 하니까. 그러면 만 10년 동안 공급의 초석을 닦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벌어질 그때로부터 10년 후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면 지금부터 5년, 10년간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했던 서울시의 주택 정책에 대한 부작용을 우리가 온몸으로 이제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와서 서울시랑 정부가 이제부터 공급을 빨리 하겠다라고 했을 때 지난 과거 10년간의 문제가 일시에 사라질 수 있겠는가를 저는 짚어보는 거예요. 불가능한 소리입니다. 이제부터 잘하면 된다. 이제부터 공급하면 된다. 이게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세월이 10년이에요, 여러분. 이 10년 동안 공급의 초석을 닦지 않고 미래 공급을 아예 차단시켜버린 거에 대한 정책 부작용을 이제 서울 시민들이 지금부터 10년 동안 체험하셔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라도 빨리 문제를 인식하고 서울시장 선거 훨씬 전에 올 1월 달에 나왔던 뉴스기사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잖아요. 서울시의 재개발 지정 노후도 요건을 완화시켜주는 것을 이미 우리 민주당 의원분들께서 올 초부터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제가 왜 준비한다고 말씀드렸죠? 공급에 대한 시급성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10년간 벌어진 문제점을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순항할 수 있다? 그렇게는 못 가는 거예요. 이명박 정부 때 재개발 막았다면 문재인 정부 때 입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막으면 안 돼, 공급은요. 이제 와서 빨리 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걸 짚어드리고자 이 뉴스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서울 실제 주택 공급량이 이전 정부보다 4분의 1이나 줄었다는 것은 서울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이라고 봐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서울 집값 상승이 투기 세력이나 유동성 문제라고 남 탓으로 일관했지만 공급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및 민간 부분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금부터 잘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해 나간다면 그나마 고통받는 기간들을 단축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정책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의 딜레마가 뭐예요?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인데, 재개발 재건축이 정비사업이죠. 이 정비사업을 풀면 중단기적으로 상승하고, 이것을 그래서 막아버리면 장기적으로 오른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그러면은 좀 용감한 정치인 어디 없나? 보통의 정치인들은 이렇잖아요. 다 알아. 이거 풀면 단기적으로 오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래서 내 임기 중에는 다 막으려고 하지. 다음 누가 이렇게 뭐 권력을 잡으면은 그때 풀어서 막 집 지으라고 하고, 내 임기 중에는 단기적으로 오르는 것을 좀 막고자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용감한 정치인이라면 이 원리를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설득을 해야지.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하면은 단기적으로 집값이 많이 오를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왜 해야 되냐? 그래도 해야지만 장기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임기 중에는 빛을 못 보는 정책을 쓰더라도 먼 훗날 내가 퇴임하고 나서 정말 10년 후에 그때 그 정책 덕분에 이렇게 그나마 좀 안정되는 날이 온다. 꼭 자기 임기 중에 박수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임기 내려와서 박수 받으면 더 멋있지, 사실. 그리워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국민들과 시민들이. 저는 그런 정책을 쓰길 바래. 그런 정책을 쓰길 바래. 국민들도 근데 좀 깨어나야 돼. 국민들이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걸 알아야지만 그런 정책을 또 씁니다. 근데 국민들도 어때? 당장 효과 보는 정책 써주세요. 당장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정책을 써주세요. 그러면 자꾸 되풀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들이. 참 아깝네요. 재건축 2년 실거주 폐지. 작년에 6.17 대책이 너무 많이 나와서 여러분 잘 모르시죠? 마치 시장과 정책이 붙는다. 그래서 누가 이기고 지네. 부동산을 활성화시키려는 정책도 그렇고, 부동산 값을 잡으려고 하는 정책도 그렇고, 영원한 정책이 어디 있겠습니까?